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썰은 때때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어 점차 기이하고 오싹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독자에게 서서히 긴장과 공포를 조성하며 때로는 놀라운 결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고시원, 이곳은 저렴한 월세 때문에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늘 붐볐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고시원에 항상 수상한 기운이 있다는 소문을 내곤 했다. 밤이 깊어지면 복도에서 수 없는 속삭임이 들리거나 빈 방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자자했다. 처음 이곳에 입주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 내 친구 미영은 그 고시원에서 6개월째 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겁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고시원에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웃어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녀는 방문을 열어볼까 하다 누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에 들려 했다. 그러나 두드림 소리는 계속되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결국 미영은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그녀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온다. 그리고 핸드폰을 여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이 기묘한 사건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미영을 안심시키려 했다. 며칠 후 미영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주민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그 주민은 서늘한 눈빛으로 미영을 지켜보더니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저층에 살다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미영은 갑작스러운 경고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이런 이야기를 미신이라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은 고시원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에 붙어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그 방에 가지 마세요. 그곳엔 때때로 다른 세계가 보여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그녀가 살고 있는 방 번호가 적혀 있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쪽지를 버리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두드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하고 빠른 속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영은 잠에서 깼다. 이제는 확실히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방을 나서려는 순간 벽의 거울에 시선이 머물렀다. 거울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방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누군가가 그녀의 뒤에서 방긋 웃고 있는 것이었다. 미영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짐을 싸서 고시원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두드림은 계속되었다. 이후로도 그 고시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미영은 고시원을 떠나고 난 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그런 장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고시원은 몇 년 후 막대한 공사를 거쳐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했지만 여전히 돌아다니는 소문들 속에서는 그곳엔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미영의 기억 속 그날의 공포는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여는 늦가을 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조용한 동네의 한 젊은 여성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그녀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던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섬뜩함에 그녀는 서서히 음악 소리를 줄이고 뒤를 살폈다. 고요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가로등 아래 길게 들이운 자신의 그림자만이 한적한 거리를 채우고 있었다. 기분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이어폰을 꽂으려던 순간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누군가
그녀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민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느새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더욱 빨라지고 그녀의 심장 소리는 귀남을 떨게 할 정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집이 있는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듯 뛰기 시작한 민지는 숨이 차오름에도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한참을 달리다 드디어 그녀의 집 문턱이 보였다. 정신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무작정 문을 잠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복도에 기대어 있었다. 집안의 고요함이 그녀에게 안도감을 줬다. 그러나 그 순간 방금 막 닫은 문 뒤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가슴에 한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민지는 천천히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을 살피던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성이는 한 남성을 보게 되었다. 그 남성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시선을 똑바로 그녀에게 고정시킨 채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지는 그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집 앞에 한쪽 구두가 남겨져 있었을 뿐이다. 그날 밤 이후로도 민지는 가끔씩 그 남성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며칠 뒤 민지는 며칠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었다.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그녀는 회사 엘리베이터에 들어선 순간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있던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낡아빠진 종이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이상한 글씨로 다시 만나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지는 한동안 혼자 외출하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여전히 그녀의 일상 속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민지는 창문 너머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창밖을 확인한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민지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한국의 작은 마을에 정체불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인구가 겨우 500명 정도 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최근 들어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살던 대학생 현우는 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사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현우에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거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현우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여기에 밤은 조심해야 한다 고만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밤 현우는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낮고 불길한 속삭임 같기도 했고 또 때로는 멀리서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현우는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이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져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둠 속을 껄르며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마을 외곽에 오래된 천문대가 떠오르자 그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천문대는 마을의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천문대에 도착한 현우는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완전히 어둡고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손전등을 꺼내 들어 빛을 비추며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천문대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망원경이 혼자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망원경 쪽으로 다가가자 현우는 그 아래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낡아빠진 일기장 같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끝에 일기장을 집어 들고 첫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오래전 이 마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천문대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실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천문학자였던 마을의 전 주민이 밤하늘을 연구하다가 알 수 없는 별빛에 매료되어 미스터리한
의식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실패로 끝나자 그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별들 속에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불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돌렸고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그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황급히 천문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의 현우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이 마을의 비밀을 알게 되었구나.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단다. 그들은 빛을 기다리고 있어. 현우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마을의 밤을 탐색하지 않았고 방학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현우는 이따금씩 귀에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날 천문대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그날 밤 진정 누구와 마주쳤던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평생 동안 다시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마을이 밤에는 별과 함께하는 속삭임이 존재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스레 피했으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만 남겨두었습니다.